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갑자기 치면서 작년에 차로 건축해놓은 제시를 번개가 때려갖고 불이 홀랑 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안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뭐 아민이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근데 그날 보니까 실제로 이게 없어. 이런 일이 벌써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맥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우한 많은 집들 또 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남작가 남기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풍수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른 모든 직관들보다도 다른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또 실제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30여 년 동안 겪은 체험담과 제 연구 자료를 쏟아놓겠습니다. 화장하면 무해무득하다. 득도 없고 해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거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현상이 조상님을 잘 모시면 못 모시면 각종 영향들이 오는 것이 뼈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효도를 많이 받은 부모님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들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뼈가 하는 게 아니고 혼이 하는 거거든요. 또 그 혼이 잘못됐을 때는 자식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것을 유골암이든 이 매장을 해서 뼈가 이런데 묻혀 있으면은 그 원인은 모르겠어. 우리가 죽어보면은 이제 답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나쁜 자리에 벌레, 나무 뿌리, 각종 이제 이런 게 침범했을 때 이분들이 그게 이제 괴로운 것만은 확실해요. 이 나무 뿌리 예를 들어볼까요? 소나무는 천근성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이제 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나무가 운치는 좋은데 묘지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게 묘지를 뚫고 들어가요. 묘지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가서 썩잖아. 부패하면은 뼈는 있고 이제 살은 다 없어지면은 이 흉부, 가슴 속에는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를 용수철처럼 막 이렇게 감은 거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두개골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둥그런 게 들었어.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한약재로 쓰는 그 복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룡. 그게 한약재로 써요. 그 복룡이 시신으로 침범을 해갖고 두개골 안에서 복룡이 자란 거야. 이렇게. 자라니까 두개골이 쪽쪽해진 거죠. 이제 이런 현상도 있고 이제 벌레 버글버글거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자손들한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남들한테 아무리 호소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로지 내 자식밖에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자손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꿈이에요. 꿈에 나 춥다,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아프다 이런 저 꿈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손들은 왜 자꾸 조상님이 꿈에 보여 아프다고 그래 젖은 옷을 입으셨어 막 이제 이러면은 가장 이제 신사적인데 이제 이런 예는 제가 프로테지로 볼 때 거의 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우환인 거야. 나 이런 줄 아니까 네가 나 좀 도와달라 가서 매달리는 게 우환인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이 생활을 해오면서 이게 이제 시신이라고 그랬을 때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렇게 흐르고 또 행으로 이중으로 가로 세로로 이제 흐르는 이런 자리에 두개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신질환자, 각종 이제 부치병 그리고 이제 이게 머리에서 발끝으로 흐르면은 이제 문제는 손이 끊겨요. 이 집안은 손이 끊기고 또 이제 단명하고 각종 질환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1등급에서 이제 10등급으로 묘지를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한테 10등급이 최하위. 이렇거나 가슴에 와서 이제 이렇거나 뭐 이제 허리 부분에 이런 일단은 이거에 걸리면은 최하위로 제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이라는 환자를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은 당장이라도 하시오. 길이고 뭐 윤달이고 따질 것도 없이 당장이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묘를 파면은 다들 이제 통곡들을 하고 가슴을 치고 왜 이거를 진작 못했나. 급한 환자한테 날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치유를 해드려야지.
전라도 이제 영암에 며칠 전에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 아들이 넷인데 셋째 아드님이 서울 강의장에 몇 번씩 오고 직장 다니면서 휴가 내서 이제 오는 거지. 그리고 어디 이장 현장이 있으면 가까운데 전라도 쪽에 있으면은 불러주십시오 해서 이장하는 데를 또 직접 와서 그냥 보고 5년을 공을 들였어요. 참 이렇게 어렵게 다 반대하는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며칠 전에 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장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저한테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울먹이면서 그래서 아유 나는 이거 왜 그러나 이제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산수에 다 모여서 잔디도 심은 거 다시 밟아주고 술 한 잔씩 올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 그런데 산수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염려하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꿈 얘기를 하시는데 조상님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서 그냥 좋아하시면서 이 꽃다발을 하나 이만한 걸 안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그 손자가 지금 LG에 아주 유명한 투수로 있어요.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건 이제 제가 기대가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어렵게 성사시킨 본인도 선생님 근데 저는 꿈을 안 꿨는데 식구가 꿨다 하면서 식구가 꿨는데 한쪽에는 동전이 잔뜩 쌓이고 한쪽에는 지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여보 나 동전하고 지폐가 있는데 지폐 내가 하나를 끌어안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집안의 우환이 너무 끊기지 않고 자꾸 힘드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묘가 잘못된 걸 알아서 이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증조 할머니 같다고 그래요. 당신이 모시는 신이 할머니가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몇 년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셔서 그냥 무던히 있었는데 얼마 전에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 그러셔서 그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을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이제 제 것 뜬 거야. 그래서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뭐 하다가 며칠을 보다가 이 사람이구나 해갖고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 친정 남동생이 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장하는 날도 이제 남동생이 와갖고서 괜찮다고 그래갖고서 지금 이제 건강해 이런 일도 있고 그 이제 발복이라는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복이 언제 오느냐? 당대발복, 후대발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요. 당대발복은 지금 이제 나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고 후대발복은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이 후대에서 받는 복을 뜻하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제가 덧붙였어요. 사전발복 얘기 또 한번 할게요. 이분은 이제 광주 사는데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을 못 잔대요. 화물차 이제 자기 차로 운송업을 하는데 또 이제 이런 힘든 생활을 하다가 휴게소에 그 운전수들 잠도 자고 가고 이제 거기 있죠.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 같이들 이제 얘기하다가 나는 2시간밖에 못 자는데 힘들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유튜브 한번 봐라. 제 거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유튜브를 제 거를 이제 몇 개 본 거야. 보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다가 3일 만에 제 거를 거의 다 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선 아버지 쪽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좋아 보이는데 우선 아버지하고 감정 한번 합시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날 좀 땡겨서 올 수 없느냐고. 왜 그러냐. 나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저 처음으로 그냥 아주 8시간을 잤습니다. 몇 년 만에 8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때부터 잠 잘 자고 저는 그게 사전발복이다 이거예요. 미리 조상님들이 알고 응답해 주시는 거. 연락을 받고 이제 전라도 뭐 지방에 방문을 해서 산소를 다니다가 보니까 남자는 없고 세 자매가 오셨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일 첫째 언니가 이 무릎하고 허리하고 팔목하고 이거를 구부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이게 산에서 얼마나 힘들어. 관절을 못 구부리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서 큰 따님을 손을 잡고 다니면서 묘지 감정을 했는데 고주서부터 다 이제 묘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장소를 그러면 이 종중산인데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나 여기저기 다니니까 쓸만한 데는 다 묘들이 있고 그래서 한 군데 그럼 저기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랬더니 거기는 묘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저 자리 내 자리다 평소에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를 쓰려고 그랬더니 강숙이라는 분이 펄펄 뛰고 거기는 못 쓴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지금
지금의 자리로 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아들이 주식을 하다 이제 잘못돼 갖고 그 유능한 사람이 3층에서 이제 뛰어내렸고 그다음에 아들들의 딸 셋인데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가 힘이 되니까 주야간 근무하는 데가 12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못 오고 딸들만 온 건데 그다음에 큰 딸은 또 이제 이렇게 그렇지. 이제 둘째 딸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남매들 중에 제일 그래도 그냥 이상이 없고 근데 이제 셋째 딸도 여기 이렇게 이제 혹 같은 게 목에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볼 때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몸을 전체를 돌려.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시대 때 이제 감정은 끝났고 집안 사람들하고 종중분들하고 잘 좀 타협해서 잡아라. 저는 그렇게 이제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이장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땅은 이제 종중에서 협조를 안 해줘갖고 어찌 보면 아버지가 종중 회장을 보면서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묘를 이장을 못하게 하니까 참 난감하죠. 이렇게 이제 날짜는 한 5일 정도는 다가왔는데 저도 이제 걱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3일 남았나? 이장 날짜가 이제 3일로 닥쳐왔는데 장소는 결정 안 되고 저도 난감해서 큰딸은 날마다 나한테 통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답을 내가 한 게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부탁하려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해드려.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큰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이 잘못되다 보니까 종중에 집안에서 무시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틀 남겨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선생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깜빡 잠들었나 봐. 아버지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놈들 혼내주겠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나 이게 궁금한 거야. 꿈꿨다는 이제 그날 점심때쯤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우리 집안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종중회장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 그날 이제 5월 달인데 10시가 좀 넘었는 그 시간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을 때예요. 왜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면 천벌을 받은 놈이라고 막 벼락 맞아 뒤질 막 그런 욕들 하잖아.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갑자기 치면서 작년에 새로 건축해 놓은 제실을 번개가 때려갖고 불이 홀랑 난 거야. 지역에 소방차가 그냥 몇 대가 출동해서 오고 뭐 그 불 끄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종중에서 난리가 나 짱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천벌을 받았다고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와 어떻게 조상님이 천둥 번개까지 다스리느냐 이 얘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또 한 가지 의문점이 그러면은 그 제실은 그 윗대 조상사부터 다 모시는 신주를 모시는 집이거든. 근데 어떻게 아버지로 치면은 가장 쫄병일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상님으로 치면 어떻게 아버지가 감히 그걸 때릴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종중도 이제 저도 종중에 이제 회장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종중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많은 종중들이 땅들이 많아요. 재산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눈먼 재산으로 알아. 눈먼 재산으로 인식들을 해갖고서 그거 종중 땅 팔아서 그냥 취하려고 그 싸움들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집안도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윗대 조상님들이 종중 땅 갖고 이제 탐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놈들을 이번 기회에 네가 좀 혼 좀 내줘라. 아버지한테 권한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 쓰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써라. 그 얘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내일 모레 가서 과연 이제 이거 어떻게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불탄 것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이틀 있다가 현장에 우리 인부들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벌써 이제 가족들이 와서 상차림도 해놓고 커피하고 뭐 준비 다 이제 먹게 해놓고 갔는데 85세 된 노모가 오셨는데 저를 그냥 차에서 내려서 가자마자 나를 할머니가 끌어안고서 막
크느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고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야. 막 우시는데 뭐냐면은 따님이, 큰딸, 이게 이제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완전치는 않지만 많이 부드러워졌지. 근데 둘째 딸은 이제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셋째 막내딸, 여기 혹이 있어서 그때 이제 아산병원에 예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 뭐 암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아침에 막 언연이 나 여기 목에 혹이 없어졌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날 보니까 실제로 이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전 발복이잖아요. 그죠? 묘는 옮기기 전이야. 이런 일이 벌써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정말 아버지 예언대로 내가 이놈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집안 사람들이 그 천둥번개 치고 막 이런 거를 다 봤잖아. 무서워서 개미새끼 한 마리인지 안 왔어요. 접근을 안 했어. 가족들 이해는. 우리가 이틀 동안을 작업을 했는데 한 젊은 남자 한 분이 이제 와서 시중을 드는데 그 상차림 해놓은 데서부터 현장이 한 150, 200m 아마 되는데 거기를 커피 타와 음료수 가져와 과일 잘러 와 그렇게 열심히 잔심부를 마시더라고. 아주 인물도 좋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분이. 그래서 궁금해갖고 이제 물었어.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와서 수고를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큰 따님 얘기야. 막내 제부인데 모 지역에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미신으로만 알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꿈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 또 실제적으로 이제 벼락을 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부인이 이게 씻은 듯이 없어졌고 또 이제 처형이 이게 부드러워졌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느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부하면서 이제 묘고 이제 조상님 모시는 것도 와서 말 한마디 없이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부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님 만져 이러시던 분들이 어떤 하느님께서 이런 권한을 조상님한테 주셔서 이렇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제일 남는 그 중에 많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 강의할 때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 이 콩깍지 벗어내고 연애하라. 당장은 뭐 다 이뻐 보이고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은 뭐 내가 뭐 뭐든지 할 수 있고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이런 큰 부푼 꿈을 안고 있지만은 실제 결혼해 보면은 속았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혼하고 뭐 이제 별제 이런 이제 사태가 다 벌어지는 건데 콩깍지를 벗어내고 가장 이제 이게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배우자 될 집안의 산소로 가라. 산소를 가보면은 여유 있는 집안은 산소가 깨끗하다. 항상 조상님 잘 돌보고 그런 집안은 틀림없이 효달 집안이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또 잘 보는 거다. 그런데 어떤 집안을 가면은 쑥이 나오고 갈대가 막 자라고 또 거기에 전라도 경상도 쪽 가면은 또 대나무가 많잖아요. 대나무가 그냥 막 산소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갈대, 쑥, 대나무가 산소를 침범하면은 그 집안은 머지않아서 쑥대밭이 된다. 아유 저 집안 쑥밭 됐어, 쑥대밭 됐어. 그 얘기는 그 집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하면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묘를 침범하면 그 집안 틀림없이 머지않아 쑥대밭 되니까 그런 집안은 산소를 데이트 장소로 해서 가서 보고서 결정하라. 콩깍지 벗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어른들한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살고 잘 죽으십시오. 내가 거울이 돼서 효도하는 것을 자손들이 보게끔 하라. 그래야 자손들이 나를 본받아 또 나한테 효도하고 새끼들한테 또 사랑으로 새끼들을 키울 겁니다. 또 이웃한테 잘 할 것이다. 남한테 해를 안 낄 것이다. 남들한테 잘못해 보십시오. 죽어서도 내가 저놈은 가만 안 둔다. 이를 박박 갑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냐. 이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하지 마라. 대신 부부 사이가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부부 사이 죽기 전에 반드시 풀고 죽으십시오. 자식 부모 간에도 풀고 돌아가십시오. 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 용서 청하고 늦었지만은 부모님한테 100배 사죄 1000배 용서 청하라.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려라. 그래야지 묘가 안 좋아도 나를 좋아주시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